안녕하세요, 똥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8-19 NBA 동부 컨퍼런스 4위인 보스턴 셀틱스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즌 대비 핵심 선수들의 로스터 변화는 없었던 보스턴은 테이텀, 브라운, 로지어 등 유망주들의 성장과 헤이워드의 부상 복귀로 성적 향상이 기대됐던 팀이죠. 하지만 첫 20경기에서 10승을 얻는 데 그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케미스트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들의 성장은 더뎠죠. 그 순해 보이는 스티븐스 감독이 공개적으로 선수단의 메시지를 전할 정도면 보통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분위기 전환에 성공해 전반기를 37승 21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지만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동부 컨퍼런스 4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며 역시 강팀의 면모는 플레이오프에서 나오나 싶었지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미러키 벅스를 만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승 4패라는 많이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카이리 어빙, 제이슨 테이텀 등 기존 핵심 선수들의 부진이 너무나 뼈아팠고 작년 어빙의 빈자리를 굉장히 잘 메꿔줬던 로지어와 부상에서 복귀한 헤이워드의 부진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다음 시즌 FA로 풀리는데 보스턴을 떠날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팀으로 이적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리그 최고의 전술력을 지닌 감독으로 평가받는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이끄는 보스턴 셀틱스는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팀입니다. 무엇보다 선발과 후보 간의 전력 격차가 상당히 적은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조직력이 뛰어나 마치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를 보는 듯한 볼 무브를 보여주며 패스워크가 뛰어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페이싱에도 강점을 보이죠. 스틸, 블락 등 허슬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는 등 동부 컨퍼런스의 전통적인 강호다운 전력과 경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 선수들의 활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리 어빙입니다. 현 NBA 최고의 드리블러이자 엉클 듀류로 불리는 어빙은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냈습니다. 시즌 초반 폭탄머리를 연상케 하는 덥수룩한 외모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에 비해 너무 부족한 경기력으로 아쉬움을 샀죠. 그 뒤 바로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가 알던 그 어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볼 핸들링과 슈팅력이 뛰어난 리그 최고의 공격형 가드로서 공격 옵션이 매우 다양하고 안정된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크로바틱한 마무리를 밥 먹듯이 만들어내는 정말 보는 맛이 좋은 선수이기도 하죠. 게다가 클러치 능력 또한 훌륭해 모든 구단에서 탐내는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존재했는데요. 바로 부상입니다. 항상 잔부상에 시달리며 데뷔 후 매년 63.5경기를 출전하는 데 그칩니다. 그의 입지와 기량을 생각해본다면 치명적인 단점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클리블랜드 시절 최대 약점으로 뽑혔던 수비력은 보스턴 이적 후 스티븐스 감독의 지도와 전술 아래 많이 개선된 모습이며 그의 진짜 수비력은 다음 시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빙은 작년 플레이오프 때 무릎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테이텀, 로지어 등 영건들의 훌륭한 활약으로 그의 빈자리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때는 어빙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우 아쉬운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어빙은 다음 시즌 어느 팀으로 이적하게 될까요? 다음은 테리 로지어입니다. 백업 포인트 가드인 로지어는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돌파력과 안정적인 수비력이 인상적이고 리딩 능력도 준수합니다. 특히 실책이 매우 적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전체적으로 기본기와 센스가 있는 선수이며 에너지 레벨이 높습니다. 하지만 슛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 공격 생산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죠.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빙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기에 이번 시즌의 부진은 너무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FA를 맞이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더 띄우지 못한 아쉬움 또한 남아있죠. 다음은 마커스 스마트입니다. 리그 최고의 허슬러이자 보스턴의 에이스 스토퍼인 스마트는 정말로 수비의 경험치가 몰빵된 선수입니다. 개인 수비 능력은 당연 리그 최고 수준이며 피지컬이 좋아 웬만한 포워드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미친 개인 듯한 느낌이 들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도 지니고 있죠.
공격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높은 전술 이해도를 지니고 있고 뛰어난 볼 배급 능력으로 스티븐스 감독의 유기적인 선수 기용에 큰 영향을 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준수한 3점 능력을 비롯해 이번 시즌은 공격 효율이 많이 개선되어 공격 코트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부상으로 2경기 출전에 그쳐 많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보스턴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인 브라운은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 능력이 뛰어나고 탄력이 좋아 멋있는 덩크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3점을 비롯한 전체적인 슈팅력이 준수하지만 부정확한 자유투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브라운 역시 BQ가 뛰어나 전술적인 가치가 충분한 선수이며 다소 단순한 공격 루트를 보완한다면 지금보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팀 내 최고 유망주인 테이텀은 작년 신인상 수상자인 벤 시몬스에 밀리지 않는 성적으로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 이번 시즌이 매우 기대됐지만 기대 이하의 성장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텝백, 잽스텝 등 다양한 무브들을 잘 사용하고 운동 능력이 좋아 하이라이트 필름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수비력 또한 준수해 벤 시몬스보다 확실히 능력치가 골고루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이솔레이션에 다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혼자 하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패스 센스와 시야가 좋은 편이기에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동료를 더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텀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다음은 고든 헤이워드입니다. 왕년의 유타의 에이스로서 활약했던 헤이워드는 17-18 시즌 무려 4년 1억 2,8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으며 보스턴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것인데요. 하지만 헤이워드는 보스턴 데뷔전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첫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죠. 선수 생활이 불확실해질 정도의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팬들은 그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서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8-19 시즌 헤이워드는 출전 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주로 후보로 활약했습니다. 시즌이 흘러갈수록 실전 감각이 쌓이면서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고 3월 6일 워리어스 상대로 30득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폭발력을 지녔으며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확한 외곽 능력을 보유했고 포워드지만 보조 리딩이 가능해 빈 곳의 동료를 잘 찾는 등 다재다능한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헤이워드의 활약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규 시즌보다도 떨어지는 활약을 펼쳐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헤이워드로서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최대한 유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고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커스 모리스입니다. 특유의 묵직한 플레이가 눈에 띄는 모리스는 꽤나 정확한 슈팅력을 지녔고 체격이 좋아 버티는 힘이 강해 포스트 플레이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클러치 능력도 준수해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은근히 즐기기도 하죠. 기동력이 그리 뛰어나진 않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플레이에 등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지녔고 수비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효율을 보여주며 충분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죠. 웬만한 하위 팀에서는 선발 포워드로도 손색이 없으며 상위권 팀에서는 벤치 에이스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만한 선수로서 다음 시즌 어떤 팀에서 활약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에런 베인스입니다. 저번 시즌 풀타임을 소화하는 등 보스턴에서 꽤나 높은 존재감과 비중을 차지하는 베인스는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결장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출전하진 않지만 꾸준히 를 담당하고 투지가 상당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3점까지 장착해 전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선수죠.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스턴의 빅맨진에 큰 힘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호포드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16-17 시즌 보스턴과 4년 1억 1,3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한 호포드는 전통적인 센터가 아닌 다재다능한 면이 돋보이는 선수로서 팀의 공격 다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포스트업 능력이 뛰어나고 외곽슛이 매우 정확해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옵션이 매우 다양합니다. 시야와 센스가 좋아 보스턴의 유기적인 플레이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죠. 포지션 대비 다소 부족한 피지컬을 지녔지만 힘이 좋아 수비력 자체는 뛰어난 편이고 기동력도 준수합니다. 하지만 센터임에도 리바운드 장악 능력이 부족해 자신보다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에게는 크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 3천만 달러의 연봉을 생각해 본다면 헤이워드와 함께 몸값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이는 선수인 것은 맞으나 단순히 슛을 쏘고 수비만 담당하는 선수가 아니기에 전술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보스턴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이리 어빙은 다음 시즌 플레이어 옵션으로 다른 팀 이적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브루클린, 뉴욕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적하더라도 절대 혼자는 안 움직일 모양인가 봅니다. 케빈 듀란트, 지미 버틀러 등과 함께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뉴욕에 왔으면 하지만 뉴욕이 자이온을 놓치게 될 상황에 놓이면서 저의 희망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스턴에서 어빙이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했었기에 다음 시즌 보스턴이 로스터를 어떻게 가꿀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문제는 호포드와 헤이워드의 다음 시즌 셀러리 캡 비중이 약 51%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두 선수는 이번 시즌 기준 25.1득점, 12.2리바운드, 7.6어시스트를 합작했는데요. 이는 야니스 아테토쿤보 한 명의 영향력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결국 팀의 핵심 코어 선수들이 고비용 저효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브라운, 테이텀과 같은 양질의 선수들을 적은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들은 어빙이 담당했던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빙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지 정말 궁금하네요. FA인 로지어를 잡아서 선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중견급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